네, 안녕하세요. 장우석TV의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8일입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 리얼 아이디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을 더 나눠보고자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리얼 아이디를 방송하고 나서 그 보신 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시기를 리얼 아이디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얼 아이디를 우리는 이제 법을 프랙티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법에 제정된 취지와 결과를 이루려는 결과를 알아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리얼 아이디가 과연 왜 제정이 되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리얼 아이디는 2020년 10월이면 전격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방에 의해서 연방 정부가 꾸려지고 행정부가 운영이 되고 또 연방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법에 의해서 또 주 행정기관들이 꾸려지고 사법기관도 있고 또 입법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 간섭을 최소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연방세를 걷어서 각 주에다가 나눠줄 때 그 나누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은 그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야 그래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하고의 관계를 그렇게 가져왔는데, 연방정부의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잘 아는 텍스, IRS, 그 연방정부고, 또 우리 같은 이민자들한테는 가장 또 중요한 기관이 홈랜드 시큐리티, 그 국토안보부입니다. 국토안보부에는 이민국이 있고 USCIS가 있고 국경수비대라고 해야 되나요? 커스텀 보드 패트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있나요? 또 하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연방 정부는 우리가 연방 정부에 속해 사는 경우는 없고요. 워싱턴 DC 빼고는 보통은 우리가 속한 주에 있으며 연방 텍스와 주 텍스를 파일링하는 어떤 그런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로 리얼 아이디를 이제 발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리얼 아이디는 그 9/11 어택 이후에 그 원인들을 이제 조사하고 그 중에 한 방편으로 여기 국경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그런 액트입니다. 법규이고, 그 목적은 그 비행기 같은 연방 교통수단을 탈 때 주와 주를 넘나드는 거는 보통 이제 연방에서 커머스 파워라고 그래갖고 레귤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와 주를 많이 넘나드니까 이제 연방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 연방에서 아이디를 각 주마다 다른 발급 기준을 통제하자고 내놓은 것이 리얼 아이디겠죠. 현재는 공항에 있지만 국제선이 아닌 다음에는 여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은 연방에서 발급하는 신분증명서죠. 그게 여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여권은 국내에서 국외로 갈 때, 아니면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에 신분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권을 국내에서 국내로 다닐 때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리얼 아이디가 나타나갖고 그 대신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쳐 보면은 대안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여권을 가지고 다니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권. 또 여권의 대용 수단으로 그 보더 아이디 카드가 있고 또 글로벌 엔트리가 있고 그런 어떤 연방에 맞는 기준을 합격해 놓은 사람들, 심사에 부합한 맞는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를 좀 손쉽게 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해서 여행할 때 불편함을 느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뭐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면 되는 거니까. 국제선 탈 때. 그래서 이게 과연 리얼 아이디가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연방 국회에서 의회에서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이 안보를 더 강화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드는 것 같고 다만 그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 미국 땅 모든 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가 지금 이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내년입니다. 내년이면 리얼 아이디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에는 여권을 가져가겠지만은 아무튼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방 기관에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민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받을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합법적으로 체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못 받게 되면 무슨 불편함이 있겠느냐? 현재도 그분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 안 타면 되고 연방 건물에 들어갈 일 크게 없고 몇 가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꼭 하려고 하면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기서 살고 애들 키우고 일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내 먹을 거 먹고 살고 일하고 벌고 하는 데에는 문제 없습니다. 병원 가는 것도 문제 없고 그렇게 저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게끔 은행도 그 납세자 번호 받아서 또 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들진 않아도 우리 생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10월이 돼서 전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느껴보면 또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것이 지금 이제 3월에 시행된 이후로 제 주변에서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주변의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보고 우리도 자연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게 되면은 소멸하게 되면은 다시 새롭게 재발급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되는데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 6월인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점점 생각을 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연방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미그레이션이라는 연방의 고유 권한을 주 정부에게다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조금은 그런 부작용들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민국이 아니라 운전면허 하는데 가게 되면은 운전면허 신분을 뭐 대부분 확인을 하지만은 아직도 몇 개의 주에서는 확인하지 않고 내가 거주하는 것만 입증이 되면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준 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주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불법 체류를 하긴 하지만 조만간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분들 중에도 추방 재판에 가게 되면은 내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고 또 남을 수 있는 확률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에 그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추방재판까지 가서 추방이 될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영주권자 중에, 영주권자는 합법적인 체류자이고 외국인입니다. 물론 무기한으로 영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 추방 대상인 범죄를 저질러 갖고 추방이 되는 확률이 단순 오버스테이 체류 기간 넘겨서 불체하시는 분들이 붙잡혔을 때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는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리얼 아이디를 가지지 못하시는 많은 그 이제 이민자 가정들 중에 불법 체류하시는 가정들 중에 이제 리얼 아이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나면은 그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좋으나 싫으나 주변에서 보게 될 겁니다. 관공서에 가더라도 항상 보여주게 될 것이고 지금 어디 들어갈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무튼 공항 들어갈 때 신분증 보여주고 또 어디 들어갈 때도 신분증 보여주고 술 살 때도 보여주고 뭐하고 하는데 술 살 때 같은 때에도 리얼 아이디가 아닌 거를 보면은 그 점원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더라도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안 물어본다면은 저 사람 여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제도가 강제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하던 사람도 하게 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무슨 방법이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처음에 1960년대, 70년대에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유색인종, 특히 그때 당시에 이제 흑인들이 많았는데요. 흑인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백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시하지 못하고 좀 다른 어떤 이질감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지금 6,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질감은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할 뿐인 거죠. 지금 우리가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일반 아이디를 갖고 있고 이제 곧 리얼 아이디가 대폭 쏟아져 나오겠지만 그랬을 때에 일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 이미그레이션 스테러스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아이디와 가지고 쓰고 비행기를 탈 때에 내가 여권을 가져가고 아니면 글로벌 엔트리 확인을 하고 이런 현재 국제선을 탈 때 사용하는 방법을 갖다가 국내선에도 좀 감수를 해 주신다면은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검소를 하는 이민국 직원뿐만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어떤 government officer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플로이들이 봤을 때에도 이미그레이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가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이거는 비행기 자주 안 타는 사람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좀 팽배해질 수 있게끔 많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은 지금 리얼 아이디가 발급이 가능한 주위에 계신다 하더라도 일반 아이디로 일단 발급을 하시고 필요하실 때에 필요하다면 내가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방향을 좀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나중에 좀 고려를 해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면서 유생의 인종이라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던 1970, 80년대가 있었지만 우린 슬기롭게 잘 극복했는데 다시 리얼 아이디 때문에 2020년도부터 또다시 또 다른 5년에서 10년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장 최소화하려면은 우리는 리얼 아이디 발급을
최대한 늦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늦추고 일반 아이들이 갖고 있어도 유색인종의 일반 아이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내 주변 사람들한테 TSA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동네의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자는 겁니다. 경찰한테도 그런 의식을 갖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리얼 아이들 갖는다면은 정말로 일반 아이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그레이션상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DHS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만 그 페더럴 임플로이한테 이게 없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TSA에서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일단 연방 직원이기 전에 주에 살고 있는 내 이웃이고 우리의 주민들입니다. 이 주민들이 보고 근데 고유한 권한으로는 그 사람들은 그 포트 오브 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경에서 그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 상태에 대해서 물을 잡 디스크립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DHS에서도 본인들의 직원들한테 그 우려를 심각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인권 이민자 옹호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일반 국내선을 탈 때에 표준 스탠다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하고 여권을 가지고 간다 한들 TSA에서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묻는 얘기를 한다 하면은 반드시 그거는 연방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여기 지금 포트 오브 엔트리냐 내가 지금 들어오려고 입국 신청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걸 할 권리가 없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스턴 로건 에어포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TSA는 물론 인터내셔널도 있지만은 인터내셔널이 아닌 도메스틱 같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바른 체류 허가가 있는지를 검사할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쪽 남부에서부터 보스턴으로 온다든지 캘리포니아에서 보스턴으로 온다 했을 때는 국내선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거긴 포트 오브 엔트리는 아닙니다.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포트 오브 엔트리가 아닌 다음에는 전혀 그 사람들이 있는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DHS 홈페이지에도 그 frequently asked question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는 우리 모두가 좀 유의를 하고 내가 항상 머리에 숙지를 좀 하고 어떤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얘기를 반드시 짚어놓고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민자로 사는 이 땅에서 앞으로 있을 2020년에 실행될 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면은 글 남겨주시고요. 또 제 채널 장우석 TV 구독, subscribe 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